어머님은 여기서 물만 사오세요. 제가 차 돌려서 금방 올게요. 며느리 희원의 말이 아직 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차가운 벤치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주변은 가을 바람에 흔들리는 소나무 소리뿐이었습니다. 안성 휴게소의 LED 어머님은 등불이 여기서 물만 차갑게 사오세요. 제가 차 반짝였습니다. 돌려서 금방 올게요. 발끝에 떨어진 라면, 국물의 얼룩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희원의 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휴게소는 점점 인적이 끊겼고 주차장엔 관광버스 몇 대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애써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차가 정말 떠난 걸까요? 혼잣말이 차가운 공기 속으로 퍼졌습니다.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희원의 이름이 뜨자 저는 반가움에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희원아, 어디쯤 왔니? 엄마가 오래 기다렸는데. 어머님, 저희는 이미 고속도로 탔어요. 오늘 차가 막혀서 서울 늦게 도착하면 곤란하니까 어머님은 거기서 버스 타고 올라오세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니? 너희 차를 타고 가기로 했잖니. 어머님 매번 태워드리기도 힘들어요. 알아서 좀 움직이세요. 차가운 음성이 제 귓가를 뚫고 지나갔습니다. 제 입술은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가슴이 갑갑하고 손끝이 저렸습니다. 엄마 혼자서 어떻게 가라는 거니? 엄살 좀 그만 부리세요. 다들 그렇게 살아요. 아, 그리고 서울 도착하면 연락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아무런 변명도 듣지 못한 채 저는 그대로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이런 날이 오는군요. 우리 따뜻한 아랫목 가족분들, 영상 시작 전에 무료 구독 버튼과 따봉,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이야기 올라올 때 제일 먼저 모실 수 있어요. 혹시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 듣고 계신가요? 댓글에 지역이나 장소 살짝 남겨주시면 제가 마음 담아 인사드릴게요.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애써 눈물을 참았습니다. 등 뒤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작은 말소리조차 뾰족한 바늘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은 이 순간이 오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화를 거시겠습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때 목욕탕 친구인 권 여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그녀가 말했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순자 씨, 요즘 같은 세상에 휴대폰만 잘 쓰면 아무 일 없어요. 급할 땐 112 버튼 누르세요. 저는 권 여사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서 긴급 신고 바로 앱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밝게 켜지며 위치 정보가 전송됩니다. 라는 안내 문구가 떴습니다. 아, 정말 편리하네요. 권 여사 덕분이에요. 앱이 제 위치를 자동으로 전송했습니다. 저는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그때 몇 년 전 아들과 함께 이 휴게소에 들렀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아들은 말없이 군고구마를 쥐어주었고 저는 뜨거운 김을 후후 불며 먹었던 기억이었습니다. 오늘은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왔고 몸이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희원의 말을 다시 떠올리자 제 마음속에 억누른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였던 며느리의 진짜 모습이 차갑게 다가왔습니다. 갑자기 앞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휴게소 보안 요원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휴대폰으로 신고하신 분 맞으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제가 했습니다. 위치, 전송 덕분에 빠르게 찾았습니다. 잠시 안내실로 가실까요?
바람이 차갑습니다. 보안요원의 말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안내실은 밝고 따뜻했습니다. 종이컵에 담긴 따뜻한 보리차를 건네받자 손끝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어르신 CCTV 요청은 접수했습니다. 곧 확인 결과가 나올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아픈 진실이 드러날지라도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온기가 퍼지는 안내실 안에서 저는 저 자신을 다시 돌아봤습니다. 71년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품위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시장에서 생선을 팔며 어렵게 살아왔지만 늘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렇게 낯선 휴게소에서 홀로 버려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쉽게 버려질 수 있는 존재였나요?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 가슴을 찌르듯 아팠습니다. 차창 밖에서 하이패스 통과하는 차들의 불빛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문득 서울에서 기다리고 있을 손녀 하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늘은 제게 유일한 희망이자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하늘아, 할머니는 절대 지지 않을 거야. 저는 가방 속 휴대폰을 다시 꺼내 앱의 신고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정확한 시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실한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비록 외롭고 차가운 밤이었지만 저를 지켜줄 길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목포에서 71년을 살아온 박순자입니다. 품위를 잃지 않고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저 자신을 위한 조용한 싸움을 시작하려 합니다. 목포의 낡은 주방에서 김치 냉장고가 낮게 웅웅거렸습니다. 팬들 시계의 소리가 작게 틱탁하며 귓가에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이 소리를 들으며 멍하니 식탁에 앉았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오래된 사진 액자의 나무틀을 가만히 만졌습니다. 먼지가 얇게 앉은 액자 속에서 젊었던 남편과 저의 미소가 희미했습니다. 그 시절 우리는 늘 바빴지만 서로에게 따뜻했습니다. 시장에서 생선을 팔며 힘들게 살아왔지만 하루의 끝은 늘 따뜻한 밥상과 가족의 웃음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죠. 남편이 떠난 뒤 저는 더욱 강해져야 했습니다. 아들 기훈을 키우며 어려움도 많았지만 시장 사람들과의 정이 있어 견딜 수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에서의 웃음소리, 생선 가게의 짭짤한 바닷내음, 손님들과 주고받던 말들이 제겐 삶의 활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기훈이 서울로 올라가 결혼한 뒤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아들의 전화는 점점 뜸해졌고 며느리 희원은 처음부터 저와 잘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늘 웃으며 그녀를 대했지만 희원의 표정은 늘 차가웠습니다. 제 마음의 거리가 점점 멀어졌음을 느낄 때마다 손녀 하늘이 있어서 그래도 다행이었습니다. 지난달 저는 손녀의 생일에 맞춰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오래된 가방을 들고 역에 내리니 아들과 며느리가 차를 대기시켜 놓았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희원은 조용히 창밖만 바라봤고 아들은 운전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오래 못 있어요. 희원이 바쁘다고 하니까요. 그래 알겠다. 엄마도 오래 있을 생각은 없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짧은 대화 후 차 안은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눈부시게 밝았지만 제 마음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하늘의 생일 파티가 끝난 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거실 쪽에서 희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언제까지 오실 생각인가요?
매번 이렇게 찾아오시면 피곤해요. 아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어머니인데 어쩌겠어. 희원이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다음부턴 좀 미리 얘기해 주세요. 서울은 좁고 우리 집은 더 좁아요. 싱크대에서 접시를 헹구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물이 손끝에서 뚝뚝 떨어지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며느리의 말은 가슴에 작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설거지를 마치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뒤척이며 잠을 못 이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혹시 아이들에게 짐이 된 것은 아닐까. 다음 날 서울을 떠나며 아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는 바쁜 듯 가볍게 손만 흔들었고 희원은 거실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현관을 닫고 나오자 복도의 센서 등이 깜빡이며 저를 배웅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목포로 내려왔습니다. 익숙한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한숨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낯설게 느껴지는 건 서울의 아파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목포의 집마저 이제는 조금씩 낯설어지고 있었습니다. 목포로 돌아온 뒤 저는 이전보다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혼자 지내는 날들이 길어질수록 몸짓 하나, 발걸음 하나에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며칠 전 장을 보고 돌아오다 현관 앞에서 넘어질 뻔한 뒤로는 계단을 오를 때마다 난간을 꼭 붙잡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사고라도 나면 누가 저를 찾아올까요? 얼마 전 희원과의 전화 통화가 떠올랐습니다. 평소보다 밝은 목소리로 그녀는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어쩐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건강은 괜찮으세요? 뉴스 보니까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사고가 많다고 해서 걱정돼요. 응, 나는 괜찮다. 아직 건강하고 주변 사람들도 잘 챙겨주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요. 요즘 좋은 요양원도 많던데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요양원이란 말이 제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입술이 잠시 떨렸지만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언젠가 생각할 날이 오겠지. 내 기훈 씨랑도 이야기 나눠봤어요. 어머님도 이제 쉬셔야죠. 그날 이후 희원은 전화할 때마다 간접적으로 시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엔 무시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요양원이란 단어가 들릴 때마다 가슴 한쪽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어느 날 저는 목욕탕에서 권 여사와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뜨거운 물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욕탕에 앉아 있자니 제 마음도 조금 풀어졌습니다. 권 여사, 요즘 우리 며느리가 자꾸 요양원 얘기를 해요. 권 여사가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참나, 요즘 애들은 참 쉽게도 얘기를 꺼내네. 어디 우리 세대가 그런 소리 쉽게 했나요? 그래도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몸이 점점 예전 같지 않으니 권 여사가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순자씨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그건 우리가 결정할 일이에요. 미리부터 걱정하지 말아요. 애들이야 다 자기 편한 대로 하는 소리지. 목욕탕을 나설 때 권 여사의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시장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샀습니다. 수첩 맨 앞장에 저는 크게 글씨를 써넣었습니다. 나를 지킬 방법들. 그날부터 저는 조금씩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서류들은 한 곳에 모아 보관하고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목욕탕 친구들의 연락처도 꼼꼼히 적어두었습니다. 더 이상 무작정 기다리지 않고 제 힘으로 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다시 주방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래된 시계의 초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틱탁 시간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왜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해야만 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요즘 만약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며칠 전 아들과 며느리가 갑자기 목포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보다 왠지 불편한 기운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평소엔 전화 한 통 없던 아이들이 직접 내려왔다니 뭔가 일이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함께 마당으로 나가 앉았습니다. 희원이 작은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요즘 서울에서 아파트 문제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요. 희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아파트 문제라니 무슨 소리니? 제 질문에 아들 기훈이 살짝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냥 작은 일인데. 요즘 서울 전세가 좀 복잡해서요. 엄마 명의로 된 집이 있으니 잠깐만 담보로 쓰면 저희가 편할 것 같아서요. 희원은 서류를 제 앞에 밀어놓으며 작은 펜까지 준비해 두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불쾌한 기운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담보로 쓰겠다고 그게 무슨 소리니? 제가 묻자 희원이 미소를 지으며 빠르게 설명했습니다. 큰일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서류상으로만 잠시 명의를 돌려두는 거죠. 나중에 문제 없으면 다시 돌려드릴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어쩐지 희원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제 마음속에 작은 의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서류를 천천히 펼쳐 읽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위임장이라는 글씨가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천천히 숨을 고르며 희원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중요한 일은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하구나. 며칠만 기다려주겠니? 희원의 미소가 순간 굳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다시 챙기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네. 그럼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급한 건 아니니까요. 그날 밤 아이들이 방으로 들어간 뒤 저는 잠시 마당에 홀로 앉았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희미하게 비추고 늦가을 바람이 어깨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떠올라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서둘러 서울로 떠났습니다. 현관 앞에서 배웅하며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훈아, 엄마가 미안하지만 이 일은 도와주기 어렵겠구나. 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엄마, 그냥 도장 하나만 찍으면 되는데 왜 그래요? 미안하다. 엄마 생각이 바뀌진 않을 것 같구나. 희원은 아무 말 없이 짐을 챙겨 차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시선이 한순간 제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가 멀어질 때까지 저는 현관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집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현관의 센서등이 딸깍하며 꺼졌습니다. 저는 다시 식탁에 앉아 두 손을 꼭 모았습니다. 어두운 주방에서 오래된 시계의 초침만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아이들의 요구를 어떻게 거절하셨겠습니까? 며칠 뒤 오후 저는 집 안에서 조용히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기울며 주방 안까지 따뜻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때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오랜 친구인 이 여사의 이름이 떴습니다. 여보세요, 이 여사. 오랜만이에요. 이 여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심각했습니다. 순자 씨 바빠요. 꼭 해줄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요. 제 손이 잠시 바늘을 놓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 생겼어요? 혹시 요즘 아들이나 며느리가 이상한 부탁하지 않았어요? 집 문서에 도장을 찍어 달라거나. 순간 저는 등골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전 있었던 아들과 며느리의 방문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요? 이 여사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이 여사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아니라 우리 목욕탕 단골 중에 박 여사 기억나죠? 그 집이 아주 난리가 났어요. 며느리가 착한 척 집 문서 맡아 달라 했다가 결국 집을 팔아버렸대요. 그게 정말인가요? 박 여사님이 집을 잃었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 지금 그분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믿었던 가족한테 배신당하고 몸살까지 앓는다고 난리예요. 이 여사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이 여사도 조심해요. 요즘 세상이 참 무서워요. 통화를 마치고 나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는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김치 냉장고에서 작게 웅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 김치통을 꺼냈지만 먹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고 방으로 들어가 서랍에서 작은 열쇠를 꺼냈습니다. 방 구석의 낡은 나무장롱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거기엔 저와 남편이 평생 모은 집 문서와 작은 통장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꺼내보지 않았던 서류들을 천천히 펼쳐봤습니다. 한 장씩 넘길 때마다 가슴이 묵직해졌습니다. 우리 부부가 고생하며 지켜낸 이 집을 이렇게 쉽게 아이들에게 넘겨줄 순 없었습니다. 문서 위에 적힌 남편의 이름을 보며 저는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이나 했을까요? 저는 서류들을 다시 정리해 장롱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장롱 문을 닫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명확히 떠올렸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철저히 준비해야겠다고 결심하며 수첩을 펼쳐 다음 날의 계획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동사무소 방문해서 상담받기, 필요하면 법적 서류 준비하기, 권 여사와 주변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두기. 작은 계획들이 적히는 수첩을 보며 조금씩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만으로 쉽게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바깥에서 어스름이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방에서 나오자 집안엔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오래된 시계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일이 생길 걸 예상하셨나요? 가족 사이에서도 미리 준비가 필요한 걸까요? 가을이 깊어지자 목포의 아침 공기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부엌 창문을 닫으며 마당에 떨어진 낙엽들을 바라봤습니다. 며칠째 마음이 무겁고 긴장돼 있었습니다. 며느리 희원의 전화를 받는 일이 점점 꺼려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어제 희원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딱딱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저번에 말씀드렸던 서류는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일부러 밝은 척 대답했습니다. 희원아, 그 일은 아직 어렵겠구나. 미안하다. 하지만 희원은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어머님, 이번엔 정말 저희도 급해요.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하세요? 순간 제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다시 한번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도 집을 담보로 맡기는 일은 신중해야지. 이 집은 내 시아버지랑 평생 어렵게 지켜온 재산이잖니. 희원이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목소리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자꾸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곤란해요. 가족끼리 뭘 그렇게까지 하세요.
가족이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하는 거야, 희원아. 짧은 침묵 후 희원의 말이 다시 차갑게 이어졌습니다. 그러세요. 그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방법이 없네요. 하지만 잘 생각하세요. 어머님도 언젠가 저희 도움이 필요하실 날이 올 거예요. 희원의 말이 귓가를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전화가 끊긴 뒤에도 한참 동안 저는 멍하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압박을 받는 순간마다 제 마음은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저는 차가운 물을 한 컵 따라 마시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방의 김치냉장고가 조용히 돌아가고 벽에 걸린 펜들 시계는 변함없이 틱탁 소리를 냈습니다. 제 눈앞에 놓인 작은 수첩을 펼쳐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동사무소에서 법적 상담을 받아야겠다고 다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꺼운 외투를 입고 문을 나서는데 문득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아들 기훈의 이름이 떴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방금 희원이랑 통화했다며 왜 자꾸 힘들게 해요? 기훈의 목소리엔 피곤함과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너도 엄마 입장을 좀 생각해봐라.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잖니. 엄마, 저희가 뭐 나쁜 짓 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서류 하나 처리해 달라는 건데 그렇게 어렵나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침착히 대답했습니다. 집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야. 엄마가 살고 있는 공간이고 내 아버지와의 추억이 담긴 곳이야. 기훈이 짜증을 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추억 타령 그만 좀 해요. 현실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서울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엄마가 알아요. 그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목이 메었지만 최대한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엄마는 도장 찍어줄 생각 없어.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자. 정말 실망이에요. 저희도 이제 방법이 없겠네요. 전화를 끊고 나자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잠시 현관 앞에 서서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제 자신이 아이들에게 큰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마당을 빠르게 걸어 큰 길로 나섰습니다. 동사무소까지 가는 길, 시장 골목을 지나자 친숙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주먹을 꼭 쥐고 다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동사무소 안은 조용하고 차분했습니다. 창구 앞에서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아 기다리니 곧 친절한 목소리가 제 번호를 불렀습니다. 네, 어르신,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저는 상담 담당자의 친절한 미소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차분하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집 문서를 담보로 잡으려는 이야기를 꺼내자 담당자의 표정이 진지하게 변했습니다. 어르신, 요즘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가족 간이라 더 어려우시겠지만 재산 문제는 특히 더 신중하셔야 합니다. 담당자의 말이 제 마음을 편하게 해줬습니다. 그는 곧 서류 몇 장을 꺼내놓으며 계속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명의의 부동산이나 재산에 대해 자녀들에게 권리를 넘기기 전에 정확히 어떤 서류인지 충분히 검토하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특히 위임장은 아주 신중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재산에 대한 결정권을 완전히 잃으실 수 있거든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불안함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순간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가 다시 떠올라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럼 제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지금이라도 뭔가 준비할 수 있을까요? 상담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먼저 어르신께서 현재 재산 목록을 정확히 파악하시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공증된 유언장이나 법적 효력이 있는 위임장을 작성하셔서 자산 관리 권한을 명확히 하시는 겁니다. 또한 만약 모르는 서류에 도장 찍는 것을 강요받는다면 절대 서명하지 마시고 저희나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연락 주십시오. 저는 수첩을 꺼내 그의 말을 꼼꼼히 적어 두었습니다. 상담자의 설명이 하나하나 분명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어르신들의 재산 보호를 위해서 성년 후견인 제도도 있습니다. 혹시 건강이 나빠지시거나 판단이 어려워질 때를 대비해서 미리 후견인을 지정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성년 후견인이란 단어는 낯설었지만 그의 친절한 설명 덕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막연했던 것들이 조금씩 분명해졌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동사무소를 나서자 햇살이 아직 따뜻하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옮기며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재산 목록을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하고 권 여사와도 이 문제를 다시 상의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시장을 지나치는데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반갑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순자 언니, 오늘 얼굴이 좀 밝아 보이네. 좋은 일 있어? 저는 잠시 망설이다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긴 건 아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이 좀 보이는 것 같아. 집에 도착해 방으로 들어서자 다시 김치 냉장고의 낮은 소리가 귓가를 울렸습니다. 저는 장롱 서랍을 열고 남편과 찍었던 사진 한 장을 꺼내봤습니다. 남편의 표정은 여전히 밝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바라보며 작게 말을 걸었습니다. 걱정 말아요. 당신이 남긴 이 집 내가 끝까지 잘 지켜낼게요. 오래된 시계의 틱탁 소리가 고요한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까지 가족이라면 무조건 믿고 기다렸던 저 자신이 어리석었을지도 모릅니다. 앞으로는 제가 직접 제3과 재산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음속 불안이 조금씩 사라지고 대신 뚜렷한 길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어떤 행동을 취하시겠습니까? 이른 아침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을 햇살 아래 저는 방 한쪽 구석 장롱 앞에 앉았습니다. 먼지가 앉은 장롱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열었습니다. 깊숙한 서랍 속엔 서류들이 빽빽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오래된 집 문서를 꺼냈습니다. 빛바랜 종이 위엔 제 이름과 남편 이름이 선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문서를 펼쳐보니 남편과 함께 어렵게 이 집을 마련했던 순간들이 눈앞에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손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통장과 인감도장, 그리고 건강검진 결과서까지 하나하나 확인하며 작은 상자에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첩에 정리해둔 재산 목록과 최근 작성한 유언장 사본까지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장롱을 다시 닫고 난 뒤 저는 휴대폰을 꺼내 권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권 여사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 씨, 아침부터 웬일이에요?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겼어요. 권 여사, 오늘 시간 좀 있어요. 잠깐 만나서 이야기 좀 했으면 해서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권 여사가 낮고 진지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목욕탕 앞 카페에서 만나요. 점심 무렵 저는 서류가 담긴 작은 가방을 들고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카페 안은 조용했고 권 여사는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권 여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해봐요. 아침부터 전화가 와서 마음이 좀 쓰였어요. 저는 천천히 가방에서 유언장 사본과 재산 목록을 꺼냈습니다. 권 여사, 나도 요즘 아이들이 하는 행동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권 여사가 내 상황을 좀 증언해 줘야 할 것 같아요. 권 여사는 서류를 잠시 훑어보고 안경을 고쳤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내가 증인이 되어줄 테니 걱정 마요.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희원이 집 문서를 요구했던 일, 아들 기훈까지 나서서 압박했던 상황들을 하나씩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권 여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순자 씨 아이들이라 해도 재산 문제는 절대 쉽게 넘기면 안 돼요. 잘 준비했어요. 나도 주변에서 비슷한 일을 너무 많이 봐서 알아요. 저는 권 여사의 말에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쨌든 내가 늘 옆에 있을 테니까 혼자 힘들어하지 마요. 앞으로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맞아요. 세상이 참 변했어요. 카페 창문 너머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익숙한 얼굴들 사이에서 제 마음만 조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권 여사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주변 풍경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예전과 다를 것 없는 골목길과 익숙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가까운 사람에게 증인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쉽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며칠 뒤 오후 집 앞 우편함을 열어보니 낯선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봉투 위엔 법무법인 세봄이라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며칠 전 동사무소 상담을 받으면서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요청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와 봉투를 열자 정성스럽게 접힌 편지지가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편지를 펼쳤습니다. 깔끔하고 또박또박한 글씨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순자 어르신께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세봄의 이정훈 변호사입니다. 어르신께서 동사무소를 통해 문의하신 내용을 전달받고 재산 보호에 필요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어르신 명의의 부동산과 금융자산은 본인의 명시적 허락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분들이 제시하는 서류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으시기 전에 반드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가능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만일 향후 자산 관리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대비하여 성년 후견인을 미리 지정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후견인을 통해 어르신의 재산과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 제도는 법원에 신청하여 공정한 절차를 거쳐 지정됩니다. 셋째로 어르신께서 이미 작성하신 유언장이 있다면 반드시 공증을 받아 법적 효력을 확보하시길 권장합니다. 공증되지 않은 유언장은 효력이 없거나 자녀 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언제든지 본 법무법인으로 연락 주십시오. 저희는 어르신들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언제나 빠르게 도움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박순자 어르신의 소중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저희 세봄이 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세봄 이정훈 변호사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나자 저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변호사의 편지는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불안해했던 마음이 조금씩 차분해졌습니다. 저는 편지를 정성껏 접어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장롱 깊숙한 곳에 보관된 서류 상자 안에 조심스럽게 편지를 보관했습니다. 부엌으로 나와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였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내려앉으며 주방 안을 따뜻한 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천천히 차를 마시며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성년 후견인 지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공증을 위해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변호사의 편지를 받은 오늘 저는 무엇보다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주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제 권리를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문득 저는 시계를 올려다봤습니다. 늘 같은 자리에서 조용히 돌아가는 펜들 시계가 저를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시계 바늘이 틱탁 하며 움직일 때마다 제 마음속에도 새로운 자신감이 차올랐습니다. 차를 다 마신 뒤 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쉽게 나를 흔들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법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단정히 옷을 입고 미리 준비한 서류 봉투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가을이 깊어지자 바람이 제법 차가웠습니다. 옷깃을 여미고 길을 걸으면서도 마음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세봄의 사무실은 시장 근처 작은 건물 2층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천천히 오르면서 가슴이 조금씩 긴장됐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노크를 했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문을 열자 깔끔한 양복 차림의 이정훈 변호사가 미소로 맞아 주었습니다. 책상 위엔 이미 제가 보냈던 서류들이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순자 어르신. 준비는 잘해 오셨습니까? 네, 변호사님 덕분에 준비는 잘 됐어요. 변호사는 저를 자리에 안내하며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긴장을 풀었습니다. 먼저 성년 후견인 지정을 위한 서류부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는 꼼꼼히 서류를 살피며 필요한 부분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변호사가 작은 난처함이 담긴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후견인으로 지정하신 권 여사님은 혹시 가족이나 친족이 아니시지요? 네, 오래된 친구예요. 서로의 형편을 잘 알고 믿을 수 있어서 선택했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조심스레 설명했습니다. 성년 후견인은 가급적 가족이나 친족으로 지정하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물론 타인을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법원에서 조금 더 까다롭게 심사할 수도 있습니다. 뜻밖의 이야기에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권 여사 말고는 딱히 믿고 맡길 사람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가 다른 사람을 찾아봐야 하는 걸까요? 아니요,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권 여사님과 어르신 사이의 관계를 증명할 자료나 증언을 미리 준비하시면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작은 걸림돌이 있었지만 쉽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계속해서 다음 절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 공증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곧바로 공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장 작성 당시 어르신의 판단 능력이 충분하다는 걸 확실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작성하신 서류의 날짜와 서명을 꼼꼼히 기입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저는 변호사의 말을 귀담아 들으며 차근차근 메모했습니다. 막연했던 일들이 하나씩 명확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의 긴장은 사라지고 자신감이 조금씩 되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권 여사님과 함께 찍으신 사진이나 편지 같은 증빙 자료가 있으면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유언장 서류를 정리한 후 다시 방문해 주시면 공증 절차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변호사는 제 눈을 바라보며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걱정 마세요. 준비를 잘해 오셨으니 분명 잘 될 겁니다. 변호사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시장 골목을 걷는데 오래된 길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주변에 믿고 의지할 사람이 있으신가요? 다음 날 오후 저는 작은 선물 꾸러미를 들고 권 여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권 여사의 집은 우리 집과 비슷한 낡은 한옥이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자 작은 마당에 심어놓은 국화 향기가 은은하게 풍겼습니다. 권 여사 나왔어요. 제가 부르자 권 여사가 웃으며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언제 봐도 푸근했습니다. 어서 와요, 순자 씨. 마침 따뜻한 차 끓여놨어요. 우리는 마당이 보이는 작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권 여사가 찻잔에 담긴 뜨거운 국화차를 내밀었습니다. 차의 따스한 기운이 손끝에 닿자 긴장감이 풀어졌습니다. 어제 변호사랑 이야기해봤는데 우리가 친구라는 걸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사진이나 편지 같은 게 필요하대요. 권 여사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갑자기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다려봐요. 그거라면 내가 잘 가지고 있지요. 잠시 후 그녀는 방 안에서 오래된 앨범과 작은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권 여사가 상자를 열자 편지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놀라며 손을 내밀어 사진 몇 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젊었던 시절 우리의 모습이 웃음과 함께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중 한 장은 시장에서 함께 생선 장사를 하며 찍었던 사진이었습니다. 기억나요? 우리가 생선 장사 시작한 날 찍은 거잖아요. 권 여사의 말에 저는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절을 함께 견디며 누구보다 서로를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도 서로 있었으니까 버틴 거죠. 권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도 아련한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맞아요. 내가 병으로 고생할 때 순자 씨가 매일 와서 밥이며 반찬이며 다 챙겨줬잖아요. 덕분에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저는 권 여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랜 친구의 온기가 손끝을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나도 힘들 때마다 권 여사가 늘 옆에 있었어요. 이제 와서 이렇게 도움을 또 받게 되네요. 권 여사는 제 말을 들으며 웃으며 사진 몇 장을 골라냈습니다. 이 사진들이 법적 증거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관계를 증명하는 데는 충분할 거예요. 혹시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요. 저는 사진과 편지 몇 장을 꼼꼼히 골라 작은 봉투에 담았습니다. 증거를 확보하니 마음이 더욱 든든해졌습니다.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다 창밖을 바라보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돌아갈 시간이 되었지만 권 여사와의 시간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저는 권 여사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았습니다. 권 여사 덕분에 내가 마음 놓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고마워요. 권 여사는 저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순자 씨,
내가 언제나 옆에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말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든 함께 버텨내면 되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가로등 불빛 아래서 작은 봉투를 손에 꼭 쥐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오랜 시간 변함없이 곁에 있어주는 친구가 있으신가요? 그날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막 자리에 앉으려던 참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액정에 떠오른 이름을 보자마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며느리 희원이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기가 망설여졌지만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희원아. 제 목소리는 최대한 평온하게 나갔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그렇게 부탁드렸는데 끝내 서류에 서명 안 하시겠다면서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다시 한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희원아, 그 일은 내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란다. 너희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제 말을 끊으며 희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를 못 믿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가족 사이에 어떻게 이러세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가족 사이니까 더 신중히 해야 하는 거야. 네가 나를 좀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희원은 잠시 침묵하다 이내 날카롭게 몰아붙였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한계가 있어요. 지금 서울에서 저희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어머님 모르시잖아요. 그녀의 목소리엔 분노와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너희가 어렵다는 건 잘 알고 있어. 그래도 이 집만큼은 안 돼. 미안하다. 그게 정말 가족으로서 하실 말씀이세요. 희원의 냉정한 질문에 저는 다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더는 어머님 도와드릴 수 없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저희 찾지 마세요. 전화가 뚝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가족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는지 믿기 어려웠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어려워 자리에서 일어나 찬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김치 냉장고의 익숙한 소리가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아들 기훈이었습니다. 가슴이 더욱 떨렸지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방금 희원이랑 무슨 말을 했어요. 희원이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아들의 목소리엔 당황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기훈아, 엄마가 너희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엄마, 정말 이러면 저희도 끝이에요. 희원이가 엄마 얼굴 다시는 보기 싫다고 해요. 왜 이렇게까지 만드시는 거예요? 제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간신히 입을 열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기훈아, 너까지 왜 이러니? 너희가 진짜 원하는 게 뭐니? 엄마 집뿐이니. 기훈은 제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뭘 원하겠어요? 서울에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다고요. 엄마가 안 도와주면 저희는 정말 힘들어요. 그래도 이건 옳지 않다. 너희가 나를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지금은 이해 같은 소리 할 때가 아니에요. 엄마가 이렇게 나오면 정말 더는 가족 아니에요. 전화가 다시 끊겼습니다. 2번이나 똑같이 끊긴 전화를 바라보며 저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가족이 이런 말까지 하리라곤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그대로 앉았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거실 안에 무겁게 올렸습니다. 방금 전에 날카로운 대화가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 했습니다. 가족과의 갈등이 이렇게까지 심각해질 줄 예상하셨나요? 전화가 끊긴 후 한동안 방 안은 적막했습니다. 벽시계의 규칙적인 초침 소리만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있다가는 더 깊은 무력감에 빠질 것 같아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고 정신을 차리려 노력했습니다. 잠시 후 저는 서랍에서 법무법인의 명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두어 번 울린 뒤 변호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법무법인 세봄 이정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박순자입니다. 저번에 상담받은 일이 있는데요. 지금 상황이 조금 심각해졌어요. 조언을 좀 더 받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변호사는 평온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어르신. 어떤 상황인지 천천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방금 전 아들과 며느리와의 전화 통화 내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변호사의 목소리가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어르신께서 겪고 계신 일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가족 사이에도 재산 관련 분쟁은 자주 발생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명확한 법적 경계를 정하는 것입니다. 변호사의 말을 듣자 마음이 조금씩 안정되었습니다. 저는 꼼꼼히 메모하며 그의 조언을 새겼습니다. 가장 먼저 어르신께서 이미 준비하신 유언장과 후견인 서류를 빠르게 공증받아 두십시오. 공증은 법적으로 효력이 가장 강력한 보호장치입니다. 또한 가족들이 무리하게 접근하거나 압박할 경우 바로 연락하실 수 있는 담당자를 지정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변호사의 말을 듣고 중요한 부분마다 밑줄을 그었습니다. 또한 지금부터의 모든 연락과 대화를 기록으로 남겨두십시오. 특히 전화나 메시지를 통해 협박이나 압박이 있을 경우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시 후 변호사는 신중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라도 강압적으로 서류 서명을 요구하거나 신체적 위협을 느끼시면 즉시 112에 신고하십시오. 경찰의 개입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이요? 저는 순간 놀라 말을 더듬었지만 변호사는 진지하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어르신 가족 간에도 분쟁이 심각해지면 경찰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무조건 혼자 참지 마시고 주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으십시오. 전화를 끊고 나자 어깨의 긴장이 서서히 풀리는 듯 했습니다. 변호사와의 대화는 분명하고 명확했으며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서류 상자를 다시 꺼냈습니다. 서류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고 아직 부족한 부분들을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유언장과 성년 후견인 서류는 내일 당장 공증을 받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다가 문득 권 여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린 뒤 그녀의 친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 씨, 무슨 일이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권 여사. 내일 공증을 받으러 갈 건데 같이 좀 가줄 수 있겠어요? 권 여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같이 가죠. 혼자 그런 일을 하게 둘 수 없지요. 내가 함께 가서 끝까지 지켜볼게요. 전화를 마친 뒤 마음이 한결 든든해졌습니다. 창밖을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주방으로 가서 따뜻한 차를 한 잔 끓였습니다. 차가 우러나는 동안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절대 쉽게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겪었을 때 주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시나요? 다음 날 아침 권 여사와 함께 저는 일찍부터 약속 장소인 공증사무소로 향했습니다. 가을 아침 공기는 차가웠지만 제 마음만큼은 오히려 단단하고 차분했습니다. 공증사무소는 생각보다 작고 소박한 사무실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안쪽에서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신 박순자님 맞으시죠? 저는 권 여사와 함께 앉으며 준비한 서류들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네, 제가 박순자입니다. 유 원장 공증과 후견인 지정 서류를 준비해 왔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넘기며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뒤 직원이 안경을 고쳤으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후견인 서류에 들어갈 증빙 자료 중 사진 몇 장이 조금 오래돼서 인물 확인이 어렵습니다. 혹시 최근 사진이나 추가 자료가 있으신가요? 뜻밖의 상황에 잠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때 옆에 앉아있던 권 여사가 침착히 가방을 열며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 사진들은 어떨까요? 최근 시장에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직원은 사진들을 받아들고 다시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후 직원의 표정이 밝아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 사진들이라면 문제 없겠습니다. 정말 잘 준비해 오셨네요. 그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권 여사도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살짝 잡아주었습니다. 직원은 다시 서류를 넘기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유 원장 내용은 아주 명확하고 좋습니다. 다만 유 원장 공증을 하려면 증인 두 분의 서명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순간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다시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증인은 권 여사뿐이라 또 다른 증인을 미리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자 권 여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바로 다른 증인을 데려오면 되나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가능하면 빨리 부탁드립니다. 증인은 2명 이상이어야 법적 효력이 확실합니다. 권 여사는 저를 보며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걱정 말아요. 순자 씨, 내가 금방 다녀올게요. 근처 시장에 가면 금방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을 테니까요. 권 여사는 서둘러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저는 긴장 속에서 다시 서류를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직원이 제게 차를 한 잔 건네며 위로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준비를 철저히 하신 덕에 다른 부분들은 완벽합니다. 증인만 추가되면 바로 공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마운 마음으로 차를 받아들고 천천히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가자 마음도 조금씩 안정되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권 여사가 시장 생선가게 아주머니와 함께 들어섰습니다. 아주머니는 환한 미소로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든지 도와줄 테니까요. 제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직원은 다시 서류를 펼치고 두 사람에게 증인 서명을 부탁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류 위에 또박또박 서명을 했고 직원은 모든 서류를 정리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바로 공증 처리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깊은 숨을 내쉬며 옆에 앉은 권 여사와 생선가게 아주머니의 따뜻한 손을 잡았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여러분에게 기꺼이 도움을 줄 이웃이나 친구가 계신가요? 공증사무소를 나서자 이미 해는 기울고 있었습니다. 권 여사와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저와 함께 천천히 길을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제 마음에도 편안한 여유가 생겼습니다. 오늘 정말 두 분 덕분에 큰 짐을 덜었어요. 어떻게 고마운 마음을 다 표현할지 모르겠네요.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손을 휘저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다 하세요, 언니. 우리가 도울 수 있다면 그게 최고지요. 권 여사도 따뜻하게 말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순자 씨. 이럴 때 아니면 우리가 언제 도와주겠어요.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집에 도착해 두 사람과 헤어진 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드디어 마음에 무거운 짐 하나를 내려놓은 듯 했습니다. 그런데 휴식을 취하려는 찰나 현관문에서 급하게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좀 봐요. 엄마. 아들 기훈의 다급하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문 밖에서 울렸습니다. 순간 긴장감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기훈이 격앙된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엄마, 결국 공증까지 받았다고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기훈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거칠고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침착히 대답하려 노력했습니다. 엄마는 그저 앞으로의 일을 준비한 거란다. 너희를 공격하려는 게 아니야. 공격이 아니라고요. 엄마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뭐가 돼요? 기훈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의 눈빛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기훈아, 엄마가 원하는 건 너희와의 싸움이 아니야. 그저 내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뿐이다. 그래서 가족인 우리를 이렇게까지 밀어내요. 희원이는 이젠 엄마 얼굴도 보고 싶지 않대요. 저는 애써 차분하게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희원이가 무슨 말을 했든 엄마는 이 결정이 옳다고 믿는다. 너희를 위한 일이기도 해. 우리를 위한 일이라고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사는 걸 알면서도요. 기훈의 목소리가 떨리며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그의 분노 어린 말투에 저는 마음이 아팠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너희가 힘들다는 건 이해하지만 엄마 인생도 중요하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 정말 엄마한테 너무 실망했어요. 결국 이렇게까지 가는구나. 기훈은 말을 마치고 거칠게 문을 열어젖히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침착하게 식탁에 앉아 천천히 숨을 고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마당을 내다보니 창밖으로 어둠이 짙게 깔리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마당을 비추었고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가족과의 갈등이 이렇게 깊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제 결정은 틀리지 않았다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문득 옆에 놓인 작은 서류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공증사무소에서 받은 서류들이었습니다. 손으로 봉투를 꼭 쥐자 다시금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아프고 힘들지만 저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창밖에서 작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마음속 깊은 곳까지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가족과의 갈등이 깊어졌을 때 끝까지 자기 자신을 지킬 용기를 낼 수 있으신가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간단히 짐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어젯밤 기훈과의 격렬한 대화가 아직도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대로 집에 혼자 있으면 마음이 더욱 복잡해질 것 같았습니다. 당분간 권 여사의 집에서 지내기로 마음먹고 서둘러 그녀의 집을 향했습니다. 권 여사는 미리 전화를 받아서인지 문 앞에 나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를 보는 순간 가슴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순자 씨, 오느라 힘들었죠? 어서 들어가요. 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권 여사의 집은 오래된 한옥이었지만 구석구석 정성이 느껴지는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작은 방으로 안내된 저는 짐을 내려놓고 한숨을 돌렸습니다. 점심 무렵 권 여사가 정성껏 차려준 따뜻한 밥상을 마주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된장국과 갓 지은 흰쌀밥을 보니 마음이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권 여사 덕분에 이렇게 따뜻한 밥상도 받고 정말 고마워요. 권 여사는 제 손을 가볍게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무슨 그런 말을 다 해요. 우리가 이런 걸 하자고 친구인 거 아니에요. 권 여사의 말에 제 마음도 한결 편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차 한 잔을 마시며 저는 그녀에게 어젯밤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어제 기훈이가 정말 화를 많이 내고 갔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권 여사는 조용히 제 얘기를 듣고 나서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순자 씨 살다 보면 가족이라 해도 갈등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다만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일단 며칠은 이곳에서 아무 걱정하지 말고 쉬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깥 마당에서 작은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여유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목욕탕 친구 몇 명이 권 여사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익숙한 얼굴들을 보니 반갑기도 하고 왠지 울컥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언니 너무 마음 쓰지 말아요. 가족 간에도 별일 다 있잖아요. 우리끼리 서로 위로하면서 힘내요. 친구들이 각자 가져온 떡이며 과일을 펼쳐놓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자 제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가는 듯 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가족 문제도 재산 문제도 잠시 잊혀졌습니다. 친구들과의 시간이 지나고 저녁 무렵 저는 권 여사와 마당에 나와 앉았습니다. 밤하늘의 별이 하나둘씩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별을 보니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요. 우리가 젊었을 때 별도 많이 보면서 미래를 꿈꾸곤 했는데 말이에요. 권 여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때는 이렇게 살 줄 몰랐지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별거 없잖아요. 그냥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인 거죠. 그녀의 말에 저는 잠시 침묵하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고요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도 점점 별처럼 차분히 빛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권 여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순자 씨는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어요? 저는 깊은 숨을 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이렇게 친구들 곁에서 편안하게 쉬고 싶어요. 모든 일이 정리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겠지요. 그래요. 잘 생각했어요. 당분간 아무 걱정 말고 푹 쉬어요. 우리가 있으니까 너무 외로워 말고요. 권 여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이 살짝 뜨거워졌습니다. 어려운 순간 여러분 곁을 지켜주는 진정한 친구가 있으신가요? 권 여사의 집에서의 아침은 참 고요하고도 따뜻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꽃들에게 물을 주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며칠이 지나자 어느새 제 손길도 익숙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권 여사와 작은 밥상을 마주했습니다. 화려한 반찬은 없었지만 소박하고 정성스러운 음식들은 제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으며 나누는 대화들도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권 여사가 작은 화분 하나를 건넸습니다. 순자 씨, 이거 받아요. 방에 두고 기르면서 마음 좀 달래보라고요. 화분에는 작은 분홍색 국화가 수줍게 피어 있었습니다. 저는 화분을 조심스럽게 품에 안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권 여사, 마음이 참 고마워요. 이렇게까지 나를 챙겨주니 정말 말로 표현이 안 되네요. 권 여사는 별일 아니라는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냥 친구끼리 이렇게 사는 거죠. 어려울 때 돕고 기쁠 때 함께 웃고 인생이 별거 있나요? 그녀의 말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방에 돌아와 화분을 창가에 놓으며 작은 꽃잎 하나하나를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마음의 평화였습니다. 그날 오후 권 여사의 이웃 몇 분이 놀러 왔습니다. 함께 떡을 빚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이야기에 동참했습니다. 이웃분들은 저를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대해주었고 저는 점점 이곳에 녹아들고 있었습니다.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자 언니가 여기 와서 우리 동네가 더 밝아진 것 같아 이제 여기서 아예 살아도 되겠어요. 모두가 웃었지만 저는 그 말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돌아가야 할 내 집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가족 문제들이 머릿속을 스쳐갔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되자 사람들은 하나둘 돌아가고 권 여사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작은 마당에 의자를 내어 앉아 조용히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을 밤 공기가 선선하게 볼을 스쳤습니다. 권 여사, 내가 여기 와서 며칠 지내다 보니 많은 생각이 드네요. 권 여사는 조용히 제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도 예전 같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그래도 계속 여기에 있을 수만은 없으니 고민이에요. 권 여사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순자 씨, 아무리 어려워도 결국은 해결해야 할 문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혼자 감당할 필요는 없어요. 마음 정리될 때까지는 얼마든지 여기 있어요. 그러다 때가 되면 돌아가도 늦지 않아요. 그녀의 말이 깊은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작게 들려왔습니다. 가슴 속에서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복잡하게 뒤섞였습니다. 순자 씨는 강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힘들어도 결국 좋은 쪽으로 해결될 거예요. 내가 늘 곁에서 지켜볼 테니까 힘내요. 권 여사의 다정한 말을 듣고 있자니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권 여사 덕분에 다시 힘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쉬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권 여사는 제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그래요. 무슨 결정을 하든 내가 항상 뒤에서 도와줄 테니까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밤하늘의 별들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마음을 가라앉히며 생각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이렇게 진심으로 내 곁에 있어주는 친구들이 있기에 결코 외롭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마음을 정리하시나요? 권 여사의 집에서 지낸 지도 벌써 열흘이 넘었습니다. 아침이면 창가에 작은 화분에 물을 주고 저녁이면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는 것이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일들로 인해 불편한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의 끝을 맞으며 저는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휴대폰 알림 소리가 울렸습니다. 액정의 손녀 하늘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하늘이에게서 연락이 온 건 참으로 오랜만의 일이었습니다. 메시지를 열어본 순간 저는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할머니, 저 하늘이에요. 할머니가 집을 떠나 계시다고 들었어요. 엄마랑 아빠가 할머니랑 싸웠다고 하던데 너무 걱정돼요. 저 할머니 정말 보고 싶어요. 할머니 없으면 집이 너무 쓸쓸해요. 다시 돌아오시면 안 돼요. 짧은 메시지였지만 가슴속 깊숙이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하늘이의 작은 글씨가 제 마음을 콕콕 찌르는 듯 했습니다. 어린 손녀가 보낸 이 작은 부탁에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휴대폰 화면을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늘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어른들의 갈등에 이렇게까지 영향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제가 그동안 이곳에 있으면서 느꼈던 편안함과 안도감이 한순간 무너졌습니다. 그 순간 방문이 가볍게 두드려졌습니다. 권 여사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 씨, 아직 안 자죠? 내가 방해한 건 아니죠? 저는 서둘러 눈가를 닫고 문을 열었습니다. 권 여사, 아직 안 잤어요. 들어오세요. 그녀는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던 권 여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 씨,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좀 어두워 보이네요. 저는 휴대폰 화면을 그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권 여사는 메시지를 읽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휴, 어린 하늘이가 얼마나 할머니가 보고 싶었으면 이렇게까지 보냈을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어른들 일이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늘이한테는 정말 미안해요. 권 여사는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순자 씨, 지금까지 여기서 쉬면서 마음도 좀 정리됐을 거예요. 이제는 돌아가서 해결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하늘이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까지 피해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사실 권 여사의 말대로였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저 잠시 피해 있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정말 돌아가서 부딪혀야겠어요. 하늘이의 메시지를 보니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권 여사는 제 어깨를 부드럽게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순자 씨, 언제든 힘들면 내가 곁에서 도와줄 테니 너무 걱정 말아요. 혼자가 아니니까요. 그녀의 말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더는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집으로 돌아가 이 모든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때였습니다. 잠시 후 저는 하늘이에게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할머니도 하늘이가 너무 보고 싶구나. 걱정하지 마, 할머니. 곧 돌아갈게.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니 어느새 밤하늘엔 별들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갈 집이 여전히 제게 힘든 곳이겠지만 더는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어렵고 힘든 문제에 다시 용기를 내실 수 있으신가요? 집으로 돌아가는 날 아침 짐을 꾸리는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옷가지와 소지품들을 천천히 가방에 담으며 지난 며칠 동안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권 여사의 집에서 지낸 시간은 제게 따뜻한 위로였고 삶의 용기를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짐 정리를 마치고 마당으로 나가니 권 여사가 먼저 나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환한 미소로 제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순자 씨, 이제 마음이 좀 정리됐어요. 저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분에요. 사실 마음이 아직 완벽히 편하진 않지만 돌아가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으니 더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권 여사는 제 말을 듣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순자 씨. 피하는 건 결국 문제를 키우는 거니까요. 내가 보기엔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마당으로 들어서는 생선가게 아주머니와 목욕탕 친구들도 저를 배웅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주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가득했습니다.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먼저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언니, 너무 걱정하지 마요. 우리가 늘 옆에서 지켜볼 테니까요. 일이 잘 해결되면 꼭 연락하고요. 목욕탕 친구들도 하나둘씩 저에게 다가와 손을 잡으며 힘내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그 작은 응원의 말들이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순자 씨, 세상에 해결 안 되는 문제는 없어요. 가족 일이란 게 누구나 힘들지만 결국 해결 방법은 있더라고요. 너무 마음 쓰지 말아요. 그들의 다정한 위로를 들으며 저는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렇게 따뜻한 작별 인사를 나누고 난 뒤 마당을 나서기 직전에 저는 다시 한번 권 여사와 마주 보았습니다. 권 여사, 내가 이 집에서 지낸 며칠은 잊지 못할 거예요. 정말 고마웠어요. 권 여사는 제 말을 듣고 살짝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순자 씨, 우리가 친구니까 이렇게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지요. 언제든 힘들면 다시 돌아와요. 여긴 언제나 순자 씨 집이니까요. 그녀의 진심 어린 말을 듣고 나니 제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웃으며 그녀를 안심시키고 싶었습니다. 알겠어요. 나도 이제 더는 망설이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서 문제를 제대로 마주해 볼게요. 정말 다시 한번 고마워요. 모두와 작별 인사를 마치고 대문을 나서는데 아침 햇살이 밝게 제 어깨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마음속에서 새로운 용기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길, 저는 손녀 하늘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어린 손녀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결코 쉽진 않겠지만 그 아이의 밝은 미소를 생각하니 발걸음에 힘이 실렸습니다. 이제 저는 문제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할 것입니다. 비록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저는 제 자신과 가족을 위해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목포로 향하는 버스가 천천히 도착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잘 해결할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용기를 낼 수 있으신가요? 버스가 목포 터미널에 멈춰섰습니다. 저는 천천히 내려 익숙한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거리의 풍경은 그대로였지만 제 마음만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발걸음이 집에 가까워질수록 긴장감이 커졌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제 발걸음은 멈칫했습니다. 현관 앞에 며느리 희원이 팔짱을 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웃음기 하나 없이 차가운 표정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희원은 제가 다가가자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결국 오셨네요. 이 집에 다시 오지 않으셨으면 했는데 말이에요.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에 제 가슴이 잠시 멎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희원아, 여긴 내 집이다. 내가 돌아오는 건
당연한 일이지 않니? 희원은 팔짱을 풀고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저기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아직도 이 집이 어머님 거라고 착각하세요. 저희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을 텐데요. 저는 굳게 마음을 다잡고 그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착각하는 건 너희들이다. 법적으로도 이 집은 여전히 내 명이다. 희원은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어머님이 아무리 버텨도 결국 시간이 해결할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나오셔도 결국 후회하실 거려. 그녀의 말이 가슴을 찔러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후회할 건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야. 지금이라도 가족으로서 사과하면 난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 희원의 얼굴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사과요. 오히려 저희가 사과를 받아야 할 상황인데요. 저희를 이렇게 몰아세운 게 누구세요? 저는 한숨을 깊게 내쉬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희원아, 너희가 얼마나 힘든지 안다. 하지만 그걸 이런 식으로 풀어선 안 돼.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 보거라. 희원은 입술을 깨물며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가식적인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나오신다면 저희도 방법이 없어요. 법적이든 뭐든 갈 때까지 갈 수밖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감정에 흔들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고 싶다면 마음대로 하거라. 하지만 이 집만큼은 내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다. 희원은 제 말을 듣고 잠시 흔들리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차갑게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면요. 이제부터 일어날 모든 일은 어머님 책임이에요. 그녀는 말을 마치고 곧바로 현관 앞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녀가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작은 새소리가 들렸지만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이제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천천히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낯익은 풍경이었지만 마치 낯선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며 저는 다시 한번 굳게 결심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이 집과 제 인생을 스스로 지키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가족과의 갈등에서 어디까지 싸울 용기가 있으신가요? 집에 들어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벨이 갑자기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법무법인 세봄의 이정훈 변호사 이름이 떠올라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변호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르신, 이정훈 변호사입니다. 지금 통화 가능하신가요? 네, 무슨 일 있으신가요? 변호사는 잠시 머뭇거리는 듯 하더니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안타깝게도 방금 어르신 아드님과 며느리 되시는 분 쪽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두 분이 어르신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시작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꼭 잡으며 간신히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한 건가요? 변호사는 침착한 어조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르신의 재산 관리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성년 후견 심판 청구를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어르신이 더 이상 독자적으로 재산을 관리하지 못하게 하고 후견인을 본인들로 지정하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간신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변호사님, 그럼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는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이미 성년후견인 지정과 유언장 공증 절차를 밟으셨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어르신의 판단력을 평가할 수 있는 추가 서류와 자료를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한가요? 가장 중요한 건 어르신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는 의료 진단서와 최근 정신건강 평가서입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르신께서 일상생활을 충분히 독립적으로 하고 있다는 증언도 필요합니다. 특히 어르신과 오래 알고 지낸 분들의 진술서가 있으면 더욱 유리할 겁니다. 변호사의 말에 저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분명히 쉽지 않은 과정이겠지만 절대로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어르신께서 철저히 준비해 오셨기에 이 문제는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저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집안이 너무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슬퍼하거나 절망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권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몇 번 울린 뒤 그녀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 씨 벌써 도착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침착하게 현재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권 여사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듣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순자 씨 걱정 마요. 내가 바로 주변 사람들 증언부터 준비할게요. 이웃들 모두가 증인이 되어줄 거예요. 그녀의 든든한 목소리를 들으니 다시금 용기가 생겼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권 여사. 당신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버텼을까요? 무슨 소리를 해요? 우린 친구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때 돕지 않으면 언제 도와요? 기운 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니 어느새 날이 저물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겪게 될 법적 절차와 가족과의 갈등이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뒤엉켰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집과 제 삶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기에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가족과 법적인 다툼이 벌어진다면 끝까지 맞설 용기가 있으신가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권 여사와 함께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오늘은 시장 상인들과 이웃들에게 제 상황을 설명하고 그들의 증언을 부탁할 계획이었습니다. 발걸음마다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권 여사가 옆에서 든든히 동행해주니 큰 힘이 되었습니다. 처음 찾아간 곳은 생선가게였습니다. 가게 아주머니는 저희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았습니다. 언니들, 무슨 일 있어요? 아침부터 같이 오고. 제가 상황을 간략히 설명하자 아주머니는 펄쩍 뛰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나. 요즘 세상 정말 말세네. 걱정 말아요, 언니. 내가 여기 시장 사람들 모아서 같이 힘을 합칠게요. 그녀는 곧장 주변 상인들에게도 큰 소리로 설명했고 이웃 상인들도 하나둘씩 다가와 제 손을 잡으며 위로와 지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저는 따뜻한 사람들의 손길에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권 여사와 저는 다음으로 동네 목욕탕을 찾았습니다. 오랜 단골 손님들과 주인이 저희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주인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그런 못된 짓을 하는 자식들이 어디 있대요. 당장 내가 증언서든 뭐든 써줄 테니까 걱정 말아요. 곁에 있던 단골 아주머니들도 하나같이 분개하며 동조했습니다. 순자 씨, 우리가 이렇게 같이 늙어가면서 서로 돕지 않으면 누가 도와요? 이럴 때 우리 힘을 보여줘야지. 목욕탕에서 받은 격려와 응원 덕분에 저는 마음이 한결 더 편안해졌습니다. 권 여사는 제 옆에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봐요, 순자 씨. 이렇게 많은 사람이 순자 씨 곁에 있잖아요. 앞으로 법적 싸움에서도 꼭 이길 거예요. 다음으로는 지역 병원을 찾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제 얘기를 진지하게 듣고 곧바로 최근 건강 상태와 정신적 판단 능력에 관한 진단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어르신은 지금도 충분히 건강하고 판단 능력도 양호하십니다. 이런 문제로 힘드신 건 정말 유감이에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오세요. 진단서를 받은 저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모든 과정이 힘들긴 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열정적인 도움 덕분에 조금씩 자신감이 생겨났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동안 저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었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권 여사는 제 곁에서 늘 든든히 지켜주었고 시장 사람들과 이웃들의 적극적인 도움은 제가 앞으로 더 강하게 맞설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권 여사가 제게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순자 씨, 오늘 하루 어땠어요? 이제 좀 마음이 놓이나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처음엔 두렵고 막막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걸 보니 더는 두렵지 않아요. 정말 고마워요, 권 여사. 권 여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니 어떤 일이라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법원에서도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 거라 믿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해온 모든 준비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누구보다 강한 마음으로 다가올 날들을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모든 서류가 완벽히 준비된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정훈 변호사와 마지막으로 서류들을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책상 위엔 병원 진단서, 이웃들의 증언서, 성년 후견인 지정 서류와 유언장 공증 서류까지 명확하게 정리되어 놓여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진지한 얼굴로 서류를 넘기며 천천히 확인을 마쳤습니다. 어르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준비하셨으니 법정에서도 충분히 유리한 위치에 서실 겁니다. 저는 그의 말에 안도감과 함께 묘한 긴장감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점점 자신감이 생겨났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마음이 많이 든든해졌어요. 정말 고마워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미소로 응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셨기 때문입니다. 법정에서는 차분하게 어르신의 진심만을 그대로 전하면 충분합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서류들을 장롱 깊숙한 곳에 안전히 보관했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니 모든 것이 달라져 보였습니다.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불안이나 두려움이 아닌 제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제 삶의 터전으로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은 법정에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권 여사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제게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말을 꺼냈습니다. 순자 씨,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네요.
마음은 어때요? 저는 찻잔을 두 손으로 잡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조금 떨리긴 하지만 그래도 후회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으니까요. 권 여사는 미소 지으며 제 손을 살짝 잡아주었습니다. 맞아요, 순자 씨. 할 만큼 다 했어요. 이제 결과는 하늘에 맡기고 편하게 기다려요. 우리 모두 순자 씨 곁에 있을 테니까요. 그녀의 말이 마음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오래도록 잊고 있던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주치는 동네 사람들의 격려와 미소 덕분에 제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저녁이 깊어갈 무렵 방 안에서 저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그의 밝은 미소가 제게 용기를 주는 듯 했습니다. 사진을 보며 작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당신 없이도 나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끝까지 지켜봐줘요. 나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테니까요. 밤하늘을 바라보니 별들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싸움이 끝난 뒤에는 내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겠다고 말입니다. 잠시 후 휴대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손녀 하늘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할머니, 내일 꼭 힘내세요. 저랑 친구들도 할머니 응원할게요. 하늘이의 메시지를 읽고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제 곁에는 권 여사와 이웃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하늘이가 있었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며 저는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삶을 상상했습니다.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낸 뒤 저는 더욱 자유롭고 독립적인 삶을 살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당당하게 제 삶을 스스로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시련 뒤에 찾아온 새로운 희망을 느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